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대학교 캠퍼스에 낡은 카트 끄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끼익. 바퀴가 요철에 걸릴 때마다 금소금이 찢어졌다. 그 손잡이를 쥐고 있는 사람은 회색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정순, 올해로 62살이었다. 한때 그녀도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시선에서도 쉽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정수는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허리 아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 찜질팩을 붙이고 손끝에 남은 세제 자국을 살짝 만져보며 말했다. 오늘도 버텨보자. 그 말은 기도 같았다. 이곳 명문대학교 청소 용역 직원으로 일한 지 벌써 6년째. 처음엔 버티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눈 감고도 어느 강의실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하지만 익숙해진 건 일뿐이었다. 사람들의 태도는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줌마, 저기 좀 닦아주세요. 여기 먼지 많아요. 좀 빨리요. 그 말 속엔 예의가 없었다. 명령처럼 내리꽂히는 목소리, 눈빛은 투명한 유리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네, 학생. 그 한마디가 그녀의 하루를 설명하는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새학기가 시작된 첫 주, 정수는 새로 배정된 건물 2층 복도를 맡았다. 건물 앞엔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경영대학관. 학생들 옷차림은 반짝거렸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 새 운동화, 커피 한 잔.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는 정순. 그녀의 손엔 고무장갑 대신 세제 묻은 걸레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저기요, 아줌마. 거기 잠깐만요. 누군가 소리쳤다. 뒤돌아보니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서 있었다. 이거 좀 버려주세요. 학생이 들고 있던 건 반쯤 남은 커피컵이었다.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굳이 그녀에게 건넸다. 정수는 잠시 그 컵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네, 그래요. 그녀는 컵을 받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야, 요즘 대학 청소부는 서비스도 좋네. 시키면 다 해주네. 그러게 마인드가 다르다니까. 비웃음과 함께 터진 웃음소리. 그 웃음은 공기보다 더 무겁게 그녀의 등을 눌렀다. 그날 점심시간. 정수는 계단 아래 작은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빵 반 조각과 믹스커피 한 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학생들은 노트북을 펴고 대화했다. 요즘 청소 아줌마 진짜 불편해. 복도에 계속 있으니까 사진 찍을 때 배경에 나와. 그러니까 학교 이미지 망치잖아. 정수는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종이컵을 쥐고 있는 힘이 조금 더 세졌다. 그녀는 한때 교사였다. 정식 교사는 아니었지만 지역 아동센터에서 그를 가르쳤다. 아이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다. 집, 통장, 꿈. 그리고 남편은 어느 날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부끄러움을 삼켜야 한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오후가 되자 복도에서 또 소리가 났다. 한 남학생이 청소 중인 정순에게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줌마, 걸레 좀 비켜요. 여기 사진 찍어야 돼요. 아, 예. 미안해요. 그녀는 서둘러 걸레를 옮겼다. 그러자 그 학생은 핸드폰을 들이대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 프레임에 아줌마 들어왔네. 진짜 보기 싫다. 정수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기숙사 근처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훅 들어왔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식탁 위엔 딸이 보낸 엽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엄마, 언젠가 엄마가 자랑스러운 날이 올 거예요. 정수는 그 글귀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그래, 그런 날이 올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복도 구석에 떨어진 커피 얼룩을 닦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님, 수고 많으세요. 고개를 들자 어제 그 여학생이었다. 늘 미소를 잃지 않던 아이. 이거 따뜻한 커피예요. 오늘 아침 너무 추워서요. 정수는 놀란 눈으로 컵을 받았다. 아이고, 이런 건 학생이.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정순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요. 요즘 이런 말 해주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제가 대신 감사해야죠. 덕분에 강의실 깨끗하게 써요. 하지만 그 뒤에 서 있던 남학생 둘이 서로를 쿡쿡 찔렀다. 야, 쟤 또 그래. 청소부랑 커피 마셔? 아, 진짜 이상한 애다. 정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오래 울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 복도 CCTV가 찍은 그 장면이 며칠 뒤 학내 커뮤니티에 올라간다는 걸. 우리 학교 청소부 아줌마 학생보다 더 존경스럽다. 그 글은 한 여학생이 올린 것이었다. 댓글엔 수백 개의 반응이 달렸다. 그 중에는 저분 늘 먼저 인사해 주심, 항상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글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쓸데없는 감정팔이네. 요즘은 미화 노동도 마케팅이냐? 라는 냉소적인 댓글도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서도 누군가는 따뜻한 불씨를 품고 있었다. 정수는 다음날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복도를 걸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오늘도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한다. 그녀는 몰랐다. 이제 곧 자신을 무시하던 학생들이 진짜 수업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책이 아닌 사람의 품격으로 배우는 수업. 야, 봤어? 커뮤니티 난리 났대. 점심시간 경영대 학생 라운지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글 하나. 우리 학교 청소부 아줌마 학생보다 더 성실한 분. 처음엔 별 관심 없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다. 댓글엔 찬반이 갈렸다. 저분 진짜 대단하시더라. 새벽마다 학교에 제일 먼저 와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일하는 게 본업이잖아. 그리고 그중 한 남학생, 바로 어제 정순을 무시하던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참 별일도 다 기사거리네. 이제 청소부도 영웅 만드네. 요즘 세상은 너무 감성팔이야. 그의 이름은 박도윤, 경영학과 3학년,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말재주 좋은 학생이었다. 강의실에서도 술자리에서도 항상 중심에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런 분들이 학교를 대표하는 게 좀 민망하지 않아? 우리가 공부해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청소한다고 존경받을 일은 아니잖아.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피식 웃었다. 하지만 옆자리의 한 여학생은 말없이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진. 며칠 전 정순에게 커피를 건넸던 바로 그 학생이었다. 도윤 씨, 그 말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왜 사실인데 뭐. 솔직히 말해봐. 서진 씨도 그분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진 않잖아.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강의실 못 쓰잖아요. 그걸 모른 척하는 게 더 창피하지 않아요? 라운지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었다. 잠시 후 도윤은 비웃으며 말했다. 됐어. 정의감 폭발하는 거 보기 좋다.
그럼 그분이랑 평생 같이 일해봐.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그 말은 단순한 조롱 같았지만 그 순간부터 진짜 변화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학교 내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경영대 건물 3층 화장실이 막힌 것이다. 물은 넘쳐 흐르고 학생들은 불평을 늘어놨다. 아, 진짜 냄새 나 죽겠다. 관리 좀 제대로 하라 그래. 정수는 그날도 평소처럼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수구에 손을 넣자 뜨겁고 지독한 냄새가 올라왔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이야, 대단하다. 저걸 손으로 하네. 진짜 프로시네. 도윤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옆에는 스마트폰을 든 친구들이 있었다. 야, 찍어봐. 요즘 이런 거 틱톡에 올리면 조회수 잘 나오거든. 순간 정수는 손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엔 분노 대신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학생, 그만 찍어요. 왜요? 그냥 재밌잖아요. 이건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일하는 거 찍는 게 뭐 어때서요? 다들 웃고 넘기는 건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웃는 건 학생들이지. 난 하루의 밥값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에요.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친구들이 킥킥대자 그는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알겠어요. 농담이었어요. 그는 폰을 끄는 척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영상은 이미 업로드됐다. 다음 날 학교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우리 학교 청소부, 화장실 청소 영상 키읔키읔키읔. 댓글은 순식간에 200개를 넘었다. 헐, 진짜 불쌍하다. 찍은 사람 너무하네. 누군지 알아서 신고해야겠다. 영상 속에는 도윤의 웃음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야, 진짜 냄새 지독하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망쳤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총학생회, 교직원, 심지어 언론사까지 노동자 인권 문제로 이슈가 되었다. 도윤은 결국 학과장실로 불려갔다. 박도윤 학생, 이게 당신이 한 짓입니까? 저 그게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게 요즘 학생들의 수준입니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이름은 커뮤니티에서 최악의 학생으로 불렸다. 며칠이 지나 정수는 다시 그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날은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다. 이정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단어를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고개를 들자 도윤이었다. 수척한 얼굴,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이거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흰 봉투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땐 그냥 웃기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정수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요. 하지만 학생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직업으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봐야 해요. 도윤의 눈가가 젖었다. 저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럴 수 있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날 이후 도윤은 변했다. 그는 자원봉사 동아리에 들어가 학교 청소 지원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노동의 가치를 직접 배우자. 그 문구는 누군가의 손글씨로 포스터에 적혔다. 그리고 행사 첫날 정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들이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게 진짜 교육이지.
며칠 뒤 정수는 관리소에서 작은 상장을 받았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기여한 공로.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 상장은 평생 받아본 어떤 상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다시 한번 정순을 찾아왔다. 선생님, 그때 커피 사주신 여학생 있죠? 그 친구랑 이번에 같이 청소 프로젝트 하기로 했어요. 정수는 웃었다. 그래요. 잘 됐네. 근데요, 선생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은 남이 버린 걸 주워서 세상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참 예쁘네.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정수는 더 이상 청소 아줌마가 아니었다. 학생들은 그녀를 정순 선생님이라 불렀고 복도엔 인사에 인사가 오갔다. 아침마다 들리던 비웃음 대신 선생님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밝은 목소리가 퍼졌다. 그리고 어느 날 정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학교 참 예뻐졌네. 그분 진짜 그냥 청소부 아줌마가 아니래. 캠퍼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였다. 학생들 사이에서 누군가 흘린 말 한마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뭐래? 그분이 옛날에 선생님이었다고? 말도 안 돼. 그런 분이 왜 청소를 하겠어? 근데 누가 봤대? 학부모 상담 사진에 그분 얼굴이 있었대.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우연히 행정실에서 오래된 자료를 정리하다 한 장의 낡은 신문을 발견했다. 지역 아동센터 최우수 교육상 수상자 이정순 선생님.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 바로 청소하던 그 여성이었다. 서진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곧장 정순을 찾아갔다. 청소가 끝난 늦은 저녁, 복도 불빛 하나 켜진 채 그녀는 걸레를 헹구고 있었다. 선생님, 이거 맞죠? 서진은 신문을 내밀었다. 정수는 한참을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그 사진 아직 남아 있었구나. 진짜 선생님이셨네요. 그땐 그래. 그땐 아이들이 내 세상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눈가의 주름을 비췄다. 애들이 글자 하나를 배우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선생님, 나도 이제 편지 쓸 수 있어요. 그 말 듣는 게 내 인생이었죠. 근데 왜 지금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는 천천히 대답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집도 날리고 아이 학비도 밀렸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때 한 번만 버티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10년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학교에 오신 거예요? 응. 이 학교 내 딸이 다니던 학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딸아이가 여기 다녔는데 졸업식 바로 전에 사고가 났어요. 버스가 미끄러져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복도에 조용히 울음 섞인 숨소리가 번졌다. 그 후로 난 이 학교를 떠날 수 없었어요. 여기엔 그 아이의 웃음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 몰랐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괜찮아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거니까. 며칠 후 서진은 이 사실을 도윤에게 전했다. 그분이 원래 선생님이었대요. 아이들 가르치던 분이었대요. 도윤은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한참 뒤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대했단 말이지. 그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학교 봉사 행사 우리 진짜 제대로 해보자. 그래. 이번엔 장난 아니야. 진짜로
배우는 수업이 될 거야. 그 주 금요일 학생들이 복도와 강의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아줌마가 했을 일.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했다. 걸레를 짜고 손으로 먼지를 닦으며 도윤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정수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다. 이제야 이 아이들이 배움을 시작했구나. 행사 마지막 날 학생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오늘 노동의 의미와 사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용히 가르쳐 주신 진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순의 이름이 호명됐다. 순간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녀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손엔 고무장갑, 앞치마 그대로였다. 저는 그냥 제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보여준 손길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일했으니까요. 그 말에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눈물과 박수,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정수는 학교에서 청소부가 아닌 정순 선생님으로 불렸다. 누군가는 명예교사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캠퍼스의 마음이라 불렀다. 도윤은 졸업 전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선생님,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청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진짜 공부는 사람을 배우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학교의 어느 구석, 그녀의 딸이 남겼던 작은 상자 하나가 발견되면서 모두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게 된다. 봄이 오고 있었다. 벚꽃이 막 피어나려는 3월의 어느 날, 캠퍼스 안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교정 한켠 벤치에 앉아 쉬던 이정수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애가 좋아하던 계절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그 안에는 오래 묵은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관리소 직원이 그녀를 불렀다. 이정순 씨, 창고 정리하다가 이거 나왔어요. 당신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손바닥만한 낡은 나무 상자였다. 모서리가 닳고 먼지가 쌓인 그 상자엔 흐릿하게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엄마에게. 정순의 손끝이 떨렸다. 이게 그 아이 거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 그리고 접힌 리본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희미하게 노랗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엄마에게. 졸업식 날 꼭 이 편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날 일 때문에 못 오신다 했죠. 그래서 저는 이해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시니까요. 엄마, 저는 엄마가 청소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때마다 엄마가 부끄러워하실까봐 일부러 말 안 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멋졌어요. 엄마는 남들이 버린 걸 치우지만 사실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언젠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당신의 딸 유나. 편지를 읽는 동안 정순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상자를 꼭 안았다. 유나야, 그 말 왜 이제야 들리니?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다. 한참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눈물엔 슬픔만이 아닌 벚꽃 같은 따스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편지를 품에 안고 캠퍼스를 걸었다. 강의동 앞에서 서진과 도윤이 그녀를 발견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내 딸이 나한테 말을 걸어왔어. 딸이요? 그래. 예전엔 세상을 원망했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네. 그 아이는 나한테 엄마, 당신은 부끄럽지 않아요라고 말했거든. 서진의 눈가가 젖었다. 도윤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그 편지 우리도 들을 수 있을까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딸의 편지를 또박또박 읽었다. 그 목소리는 잔잔한 봄바람처럼 흘렀다. 그리고 그날 캠퍼스의 수많은 학생들이 하나의 진실을 배웠다. 진짜 깨끗한 사람은 바닥을 닦는 손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닦을 줄 아는 사람이다. 며칠 후 학교는 정식으로 이정순 명예교사 추대식을 열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강의동 입구 벽면에 걸렸다. 진심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든 사람, 이정순 선생님. 학생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감사의 박수였다. 행사가 끝난 후 정수는 한참을 그 동판 앞에 서 있었다. 윤아야, 봤지? 엄마, 이제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만큼 살아왔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지었다. 너랑 약속했잖아.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벚꽃잎이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마치 딸이 다정히 손을 얹은 듯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그날 밤 정수는 딸의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커피를 한 잔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깨끗한 하루였어.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엄마, 이제 울지 마요. 나는 언제나 엄마 곁에 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들은 듯 잔잔히 웃었다. 그래, 윤아야. 엄마 이제 괜찮아. 그리고 그녀는 다시 내일 새벽에 청소 준비를 했다. 그 손끝엔 슬픔이 아닌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그녀의 하루는 또다시 시작되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그 하루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하루였다.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은 4월, 학교는 어느 때보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묘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예전 같으면 복도마다 들리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 누군가를 비웃던 장난 같은 대화는 사라졌다. 대신 아침마다 들리는 한마디가 있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제 청소 아줌마가 아니라 정순 선생님이라 불리는 그녀.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녀의 눈엔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하루는 도윤이 복도 끝에서 청소 중인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청소 도와드려도 될까요? 정수는 웃었다. 괜찮아요. 학생은 공부해야지. 이게 공부예요. 그 말에 그녀는 걸레를 잠시 내려놓았다. 공부? 네.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진짜 공부는 책이 아니라 사람한테서 배우는 거라고.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걸레를 건넸다. 그럼 같이 해볼래요? 네. 둘은 함께 복도를 닦았다. 햇살이 바닥에 반짝였고 걸레질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잔잔하게 흘렀다. 그날 오후 학생회에서는 새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우리의 손으로 학교를 깨끗하게 인성주간 프로젝트. 도윤이 총괄을 맡았고 서진은 발표문을 준비했다. 행사 포스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노동을 존중하는 것이 곧 배움이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문장 하나. 이정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문장을 본 정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녀는 포스터를 조심스레 만지며 중얼거렸다.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네. 행사 첫날 학생들은 교실, 계단, 화장실까지 직접 청소를 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손에 묻은 먼지를 닦으며 도윤이 말했다.
예전엔 이런 일 하면 창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서진이 미소 지었다. 우리 학교, 이제 진짜 배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정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아이들이 변하면 세상도 변하겠구나. 며칠 뒤 학교 신문에 한 편의 기사가 실렸다. 진짜 선생님을 만나다. 기자는 이렇게 썼다. 그녀는 교단 위에서가 아니라 복도 한가운데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손에 책 대신 걸레를 들고 입으로 지식 대신 마음을 전했다. 그것이 진짜 교육이었다. 그 기사 한 줄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 후로 지역 사회에서도 노동자와 학생이 함께하는 봉사 프로그램이 생겼다. 정순 프로젝트라 불렸다. 어느 날 정순은 교직원 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이정순 선생님 학생 인성교육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제가요? 교장은 미소 지었다. 당신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배운 걸 전해드릴게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이들은 결국 누군가의 진심을 보고 배워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르쳐야 해요.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모두의 마음이 깊이 흔들렸다. 며칠 후 도윤이 그녀에게 찾아왔다. 선생님, 저 이번에 봉사단체 들어갔어요. 노숙자 급식소에서 주말마다 일하려고요. 잘했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 인생도 누군가의 마음을 닦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정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날 밤 정수는 혼자 교정을 걸었다. 가로등 아래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내 딸이 봤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선생님, 내일 아침에도 오시죠? 서진이었다. 그럼요. 이제 학교가 내 집 같은 걸요. 둘은 함께 걸었다. 바람은 따뜻했고 하늘엔 달빛이 부드럽게 비쳤다. 며칠 뒤 학교 게시판에 이런 문구가 붙었다. 청소는 끝이 아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이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은 정순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그 말을 떠올리며 학교를 돌았다. 이제 그 걸음은 외롭지 않았다. 학생들, 교직원, 그리고 세상의 따뜻한 시선이 그녀와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품격으로 존경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 품격은 조용히 바닥을 닦는 손끝에서 태어나 누군가의 마음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엄마,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수는 살짝 웃으며 속삭였다. 우리 둘 다 해냈네. 그렇게 그녀의 삶은 새로운 봄을 맞았다. 그리고 그 봄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봄이 되었다. 봄의 끝자락,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캠퍼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학생회관 앞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앉았다. 그 화면에는 커다란 제목이 떠 있었다. 이정순, 그 이름이 남긴 수업. 정수는 그날도 평소처럼 복도를 닦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걸레질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오늘은 청소 그만하세요. 도윤이 달려와 말했다. 왜요? 아직 강의실 2개 남았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주인공이에요. 정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그때 서진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우리 선생님 이야기 다큐로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찍고, 직접 편집하고, 직접 내레이션을 한 영상이었다. 화면이 켜지자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정순의 뒷모습이 나왔다. 새벽 안개 속을 걸어오는 모습, 걸레를 짜는 손, 햇살이 교실 바닥 위로 번지는 장면, 그리고 내레이션이 흘렀다. 이 학교의 하루는 한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손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학교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한 문장에 사람들의 숨소리가 멈췄다. 화면엔 그녀가 학생에게 미소 짓는 장면,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흥얼거리는 노래, 그리고 딸의 편지를 읽는 순간이 이어졌다. 엄마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 한 줄에서 많은 이들의 눈물이 흘렀다. 영상은 단 15분이었다. 하지만 그 15분은 누군가의 인생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 안은 조용했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다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쳤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박수는 점점 커졌다. 그 소리는 마치 파도 같았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고무장갑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내가 누군가에게 배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그 영상은 학교 공식 채널에 업로드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다. 댓글창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정순 선생님, 당신 덕분에 울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진짜 인성교육입니다. 내 엄마 생각나서 펑펑 울었어요. 사람들은 그 영상을 공유하고 또 공유했다. SNS, 커뮤니티, 뉴스 포털까지. 해시태그 이정순 선생님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이틀 뒤 아침 뉴스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뤘다. 명문대 청소 노동자의 삶, 학생들의 영상으로 전국에 감동을 전하다. 기자는 화면 속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종종 진짜 교사를 잊습니다. 그들은 칠판이 아닌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뉴스 인터뷰 요청을 수없이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하나만 수락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요. 촬영 날 기자가 물었다. 이정순 선생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부드럽게 웃었다. 기분이요? 그냥 학교가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후회된 순간은 없으신가요? 후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 일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손길을 기억해 준다면 그건 내가 살아온 증거잖아요. 그 말에 기자는 말을 잃었다. 카메라 너머에서도 그녀의 미소는 오래 남았다. 영상이 퍼지자 전국의 대학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도 정순 프로젝트 만들고 싶어요.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청소하는 날을 정합시다.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전국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 무렵 정수는 본관 입구 앞에 새로운 명패가 달린 걸 보았다. 이정순 명예교사실. 그 안에는 그녀의 청소도구와 학생들이 쓴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선생님, 당신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당신 덕분에 공부의 의미를 다시 배웠어요. 당신의 하루가 우리의 교과서예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내가 남긴 게 있구나. 어느 날 한 초등학교 교사가
편지를 보내왔다. 정순 선생님, 당신의 영상을 아이들과 함께 봤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이 스스로 교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더군요. 우리도 마음을 닦는 중이에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다. 유나야, 너도 보고 있지? 내가 원하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 그날 밤 학교 옥상 위에서 별빛이 쏟아졌다. 정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난 이제 충분히 배웠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는 법을. 그녀는 한참 동안 별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벽 청소를 준비하기 위해. 그 손끝엔 여전히 세제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일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건 존경의 향기였다. 그리고 그녀가 닦은 복도 위에는 학생들의 한 줄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선생님, 당신이 우리 마음을 반짝이게 했어요.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래, 그게 내 수업의 끝이자 시작이네. 영상이 공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정순이라는 이름은 이제 캠퍼스 안을 넘어 전국에 퍼졌다. 신문은 그녀를 대한민국이 사랑한 선생님이라 불렀고, 뉴스는 한 명의 손길이 세상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그녀를 소개했다. 사람들은 SNS에 글을 남겼다. 이정순 선생님, 당신은 진짜 교사입니다. 노동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할 삶의 품격입니다. 그 이름은 어느새 상징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조용한 혁명가라 불렀고 누군가는 진짜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녀는 단지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인데 그 평범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였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였다. 어느 날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정순 씨, 서울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성교육주간 기조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웃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강연이요. 이제 세상이 선생님 이야기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조용히 대답했다. 며칠 뒤 서울시청 대강당. 수백 명의 교사와 학생, 시민들이 앉아 있었다. 정수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무대에 섰다. 손엔 고무장갑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이라 불러준 사람, 이정순입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저는 지식을 가르치진 못하지만 살아가는 법과 사람의 마음을 닦는 법은 배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한때는 부끄러웠어요. 남들이 내 일을 어떻게 볼까 겁이 났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부끄러운 건 바닥을 닦는 손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더럽히는 사람이더군요. 그 말에 객석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졌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강연을 마치며 덧붙였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걸레 같아요. 힘들고 지저분해 보여도 누군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그 손길이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함에 대한 존경이었다. 그날 이후 정순의 손길 캠페인이 시작됐다.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지하철역과 공원, 버스 정류장을 청소했다. 그들은 이렇게 적힌 문구를 붙였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닦는 시간입니다. 언론은 이를 생활인성 운동이라 불렀고 기업에서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정순 선생님의 철학을 우리 조직 문화에 담겠습니다. 몇몇 회사는 정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신입사원들이 첫 출근날 직접 청소를 하며 노동의 존중을 배우는 날로 삼았다.
깨끗함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기업 교육장에도, 학교 교실에도, 공공기관의 슬로건에도 등장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진짜 공부는 무엇인가? 그 답은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다. 어느 날 관리소 책상 위에 편지 꾸러미가 쌓였다. 학생, 직장인, 주부, 초등학생까지. 선생님, 우리 엄마도 청소일 하세요. 이제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선생님, 당신 덕분에 반 친구들이 서로를 놀리지 않아요.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서 당신 생각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깨끗하게 일하자고 다짐했어요. 정수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글들이 내 하루를 다시 살게 하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영방송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휴먼 다큐멘터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난 그런 거 못해요. 제작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목소리만이라도요. 촬영 날 PD가 물었다. 선생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걸레요. 모두가 놀라며 웃었다. 걸레요? 네. 걸레는 더러워질수록 깨끗함을 남기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힘들수록 누군가에게는 깨끗한 길이 되어주거든요. 그 말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다. 걸레의 철학. 이 짧은 한마디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댓글에는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분이 진짜 철학자다. 이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다. 이정순 선생님, 삶으로 가르치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마다 그녀의 영상을 보며 말했다. 선생님, 저도 세상을 닦는 사람이 될래요. 그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게 진짜 공부야. 어느 날 학교는 그녀에게 명예교직증을 수여했다. 사람의 품격을 가르친 자. 그녀는 증서를 두 손으로 받으며 말했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를 가르친 거예요. 행사가 끝난 뒤 그녀는 벚꽃나무 아래 앉았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다. 유나야, 엄마가 이제 정말 선생님이 됐어.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 어딘가에서 딸이 웃고 있을 것 같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시간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입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이정순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삶의 철학을 남긴 스승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또 한 해의 봄이 찾아왔다. 벚꽃이 다시 피었고 바람은 따뜻해졌다. 이정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기억했다. 오늘도 버텨보자.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그 말은 이제 습관이 아니라 기도였다. 대학 캠퍼스로 향하는 길, 햇살이 부드럽게 건물 유리창에 비쳤다. 이제는 그녀의 걸음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학생들이 먼저 인사했다. 그녀는 그때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요, 좋은 하루 보내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삶의 축복이었다. 그녀가 닦던 복도에는 이제 매주 다른 학생들이 서 있었다. 누구는 걸레를 짜고 누구는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우린 정순 선생님 수업 중이에요. 그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참교육 주간은 전국 40개 대학으로 확산됐다. 그녀는 그 사실을 보고 놀랐다.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이야.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한 초등학교에서 초청장이 도착했다. 선생님, 저희 아이들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다. 아이들이라면 그건 내가 해야지. 그날 체육관 안은 아이들로 가득했다. 정순이 마이크를 잡았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여러분처럼 어릴 때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청소든 공부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도 그 마음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청소하는 사람이 될래요. 사람들이 웃었고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그래, 그건 아주 멋진 꿈이야.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모든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 새로운 문구가 붙었다. 깨끗한 마음은 전염됩니다. 그 문장은 도윤이 쓴 것이었다. 이제 그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졸업식 날 도윤은 정순에게 다가와 편지를 건넸다. 선생님, 저 이제 사회로 나가요. 근데 어떤 직업을 가지든 선생님처럼 일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닦는 사람이 되려고요. 그녀는 그 편지를 받으며 말했다. 그래요. 세상엔 먼지가 많아요. 하지만 그 먼지를 닦는 손이 있다면 세상은 여전히 깨끗해질 수 있죠. 그녀는 그렇게 웃었다. 그 미소는 한결 깊고 따뜻했다. 그의 여름, 그녀의 이야기는 해외 언론에도 실렸다. 한국의 청소 노동자,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번역해 소개했다. 한 외국 기자는 이렇게 썼다. 그녀는 칠판이 아닌 바닥에서 가르쳤다. 그러나 그곳에서 배운 것은 어떤 지식보다 깊었다. 그녀는 놀라며 웃었다. 영어로도 나를 안다니 세상 참 신기하네. 가을이 되었다. 낙엽이 캠퍼스를 덮고 있었다. 그녀는 낙엽을 쓸며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많은 나뭇잎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네. 사람의 인생도 그렇겠지.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엔 늘 누군가의 발소리가 함께였다. 선생님, 여기 저희가 할게요. 오늘은 저희가 복도 맡았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마워요. 이제 내가 없어도 학교는 깨끗하겠네. 그녀의 일기는 여전히 짧았다. 오늘도 깨끗한 하루였다. 단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엔 인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남긴 말이 학교 벽에 새겨졌다. 세상을 닦는 일은 결국 마음을 닦는 일이다. 그 말은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그리고 이름 없는 노동자들에게 평생 남을 문장이 되었다. 몇 년이 흘러 학교 앞 벤치에 한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희게 변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그녀의 곁에는 어린 학생 하나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 이 학교 다녔어요? 응. 오래전에 여기서 일했단다. 무슨 일 하셨어요? 사람 마음을 닦는 일이었지. 마음을 닦아요? 그래.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해볼래요. 정수는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그래, 그럼 세상은 조금 더 깨끗해지겠구나. 그녀는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다. 그 여사님 기억나? 그 청소부 선생님. 그분 덕분에 세상이 좀 더 따뜻해졌잖아.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수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버려진 휴지를 주었고 누군가는 다친 마음을 닦았다.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그녀처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수업은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남긴 교과서는 종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하고 있다. 선생님, 오늘도 깨끗한 하루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한때 차가웠던 교정의 복도는 이제 햇살로 가득했다. 그곳엔 여전히 걸레질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청소부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모두가 존경하는 이름, 이정순 선생님이었다. 그녀가 닦은 바닥은 반짝였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맑아졌다. 학생들은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를 향해 먼저 인사했고 그 인사는 어느새 학교의 문화가 되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이제 전국으로 번졌다. 수많은 학교와 회사, 공공기관이 정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누군가는 공원에서 쓰레기를 주웠고 누군가는 직장에서 청소하는 이웃에게 커피를 건넸다.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빛이 되었다. 방송국, 신문, 교과서, 강연. 어디에나 그녀의 말이 있었다. 깨끗한 세상은 깨끗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문장은 한 줄의 문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녀는 다시 벚꽃나무 아래 앉았다. 하늘은 맑고 바람엔 딸 유나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유나야, 엄마 이제 알겠어. 세상을 닦는 일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닦는 일이었어.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그 미소는 봄빛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뉴스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 곳곳에서 그녀의 수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비 오는 날 발밑에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 다툰 친구에게 먼저 사과하는 사람. 그 모두가 이정순 선생님의 제자였다. 그녀가 남긴 건 유명세도 돈도 아니었다. 그녀가 남긴 건 존중과 따뜻함, 그리고 사람의 품격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이 자랑스러워요. 누군가의 하루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도 깨끗한 하루였다. 그 한 줄. 그것이 그녀의 인생 전체였다. 이 세상에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교사도 있지만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도 있다. 그녀는 후자의 길을 걸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작지만 오래 남는 울림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든 캠퍼스. 그곳 한복판에서 한 여인은 여전히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이젠 아무도 그녀를 청소부라 부르지 않는다. 모두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녀의 이름 이정순. 한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존경으로 기억하는 이름. 그녀는 책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말로도 권위로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의 교실은 복도였고 그녀의 교과서는 삶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다. 묵묵히 바닥을 닦고 조용히 쓰레기를 치우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소를 건넸다. 그 단순한 하루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배웠다. 존중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태도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진짜 공부는 교실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배우는 것임을.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전국으로 번졌다. 학교마다, 거리마다 그녀의 이름을 딴 캠페인이 열렸다.
누군가는 공원을 닦고 누군가는 마음의 먼지를 닦았다. 그녀의 말은 여전히 남아있다. 깨끗한 세상은 깨끗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그녀가 남긴 손길은 여전히 살아있다. 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비 오는 날 쓰레기를 줍는 사람, 힘든 동료에게 먼저 미소를 건네는 사람. 그 모두가 그녀의 제자였다. 그녀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인생은 누군가의 어제를 위로했고 누군가의 내일을 밝게 했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세상을 닦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기 한 줄. 오늘도 깨끗한 하루였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속엔 한 사람의 철학이 있었다. 오늘도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인다. 선생님, 오늘도 깨끗한 하루였어요. 그리고 그 말에 세상은 또 한 번 맑아진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